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 옹쌤입니다. 오늘은 3월달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만 65세 이상 혜택 그리고 새로운 노인 정책 및 정보 5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부 내용은 신청 기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내용 꼼꼼히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르신분들의 시간은 금이니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먼저 요새 AI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가짜뉴스, 스크립트 복사 불법 뉴스가 판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짜뉴스 구분하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로봇 음성 가짜뉴스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로봇 음성은 이야기할 때 음의 높낮이가 없고 끄듬이 대부분 비슷하고요. 요새는 고도로 발달해서 지나치게 매끄러운 목소리 또한 로봇 음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의 뉴스인데 로봇 음성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뉴스에는 나온 적도 없는데 전국민 만 65세 이상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던지 갑자기 6차, 7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유튜브 내용 들어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죽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에 꼭 검색을 하셔서 해당 뉴스가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처로 화면에 띄우지 않는 뉴스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유튜버들은 정책 자료 등 출처를 화면에 표기를 하는데요. 그런 출처도 표기하지 않고 로봇 목소리로만 말한다면 해당 유튜브는 믿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트렌드 라디오 채널은 매번 어르신 정책을 가장 먼저 발굴하고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로봇 음성 뒤에 숨어서 불법 스크립트 복사 및 가짜뉴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앞으로 어르신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불법 복제 및 가짜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가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어르신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께서는 신뢰할 만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해당 채널을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진짜 뉴스 채널인 트렌드 라디오 또한 어르신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주변에 공유 한 번씩 해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 65세 이상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이 더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앞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될 수 있도록 3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을 해준다는 거죠.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분들과 장애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분들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 따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따라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분들은 올해 3월부터 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부터는 58년생 출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 신청 동의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되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유의하셔야 하니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신청을 해주시고요. 국세청에서는 절대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의해주세요. 세 번째는 독거노인 어르신 집에 응급안심벨을 설치해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 기간이 3월달에 있는데요. 독거노인이시거나 장애인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략 10만 가구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결해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벨 등을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을 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되어서 구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르신분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중 기초생활 차상위 및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대상입니다. 또는 기초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2년에는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2만 4천여 건의 응급 상황을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만약에 신청 요건이 되시면 무조건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전국민 또는 모든 어르신이 신청 가능한 혜택인데요.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좋을 만한 정책입니다. 바로 119 안심콜 제도인데요. 이 혜택은 어르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제주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호흡곤란이 생겨 119에 전화를 했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주소나 내 상태 등을 전혀 말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들은 바로 해당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119 구급대원들이 어르신 집 주소를 바로 알고 어르신 상태를 알아서 응급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 때문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전국민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산부,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응급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내 병명, 질병의 특성을 입력해두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만 해도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호자 연락처를 남겨두면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어르신 분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신청을 해 두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아시면 정말 좋고요. 전국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 내 정보와 병력 정보 등을 119 안심콜로 등록을 해두시면 119 신고 시 안심콜 대상자로 인식하여 내 주소와 기입한 병력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과 응급대처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안내해드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트 링크는 하단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바일은 처음 화면에서 안심콜 서비스 메뉴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의 경우 상단 메뉴에서 이렇게 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찾아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분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전국 시도군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어르신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지하철 무료 70세 연령 인상 논란 관련 현재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철 무료 연령 70세 상향 검토 지자체는 대구와 대전이 있는데요. 당연히 당장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대구는 장기적으로 지하철 무료 기준 연령을 1년에 한 살씩 올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의 경우 만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의견이 앞으로 힘이 더 실릴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으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기 광주시는 만 65세 이상 교통비 무료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속초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검토를 하고 있고, 인제군의 경우 인제군수가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과 함께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무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러 가시죠. 경북 경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택시카드를 지원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2월부터 훨씬 더 정책이 좋아집니다. 어르신 택시카드로 최대 1회당 3,300원 기본요금을 지원하던 정책이 탑승 1회당 8,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늘어났고요. 초과하는 금액만 어르신께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는 연간 13만 2천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분증 지참하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는 일부 마을들은 경주 행복택시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를 무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시내버스 회사의 이용요금을 추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의왕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최대 5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강원도 철원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남 화동구는 청소년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내렸는데 23년 하반기에는 45세 이하도 100원으로 내리고 24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버스 요금도 100원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월 최대 20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은 무료 환승 최대 20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시내버스 무료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고요. 향후 65세 또는 70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80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무료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GPS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안성시내 농축협 전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기도 버스비가 1,400원이 넘는데요. 월 80회를 지원을 한다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연간 1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안성시는 전시민 무상교통비 지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포천시는 2023년 3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0만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 추진합니다. 3개월에 5만원씩 4번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를 먼저 쓰시면 계좌 입금을 해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안양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분기별 4만원씩 연간 16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10월달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연령이 70세로 상향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23만원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성남시장이 예고를 했는데요. 시행 시기는 잠정적이지만 2023년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북 청송군은 1월부터 농어촌 버스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경상북도는 만 70세 이상 노인, 6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동행 1명,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1명에게까지 대중교통을 전액 무료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시범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2015년 1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드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전체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어디서나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관을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하시고요. 강원 정선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초중고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중입니다. 분기별 4만원을 지원하고요. 먼저 교통비를 선 지출하면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카드 발급 방법은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농협에서 GPS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에서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무료 버스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화성시 무상교통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저작권 침해 영상들이 많아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제작에 정말 힘이 될 듯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16만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최대 4만원씩
연간 16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연 100회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패스 카드로 먼저 요금이 결제가 되고 추후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카드 발급은 광명시 내에 있는 농협, 축협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원씩 연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만 65세 생일날부터 관내 농협, 축협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올 20일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봄내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하셔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70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지원할 예정이라 일부 어르신분들만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사시는 읍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는 정책이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1회당 최대 7,000원 24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회 최대 15,000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잔액 범위 16만 8천원 내에서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월부터는 65세 이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카드 운용사가 변경이 되어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또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작년과 내용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헛걸음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버스요금 1,000원으로 낮춰서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합니다.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라고 하는데요. 원래 버스요금을 거리에 따라 1,450원에서 5,100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제는 단일요금 1,000원으로 고정으로 낮춘 상황이라 사실상 어르신분들을 위한 버스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구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100원 택시를 운영 중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53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22개 마을 주민들에게 1,000원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요.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이동을 할 때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천안과 아산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정책이 있고요. 서천군 100원 택시, 신안군 천사택시, 의령군 1,000원 택시, 당진 행복택시 등 정책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내용은 매번 바뀌고 달라지니 신청 조건 등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논의되는 곳들인데요. 전남 광양시의 경우 현재 광양시장이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공약했었는데요. 현재 광양시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강원도 원주시 또한 현재 원주시장이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 공약을 했었고요. 대전광역시 또한 현재 대전시장이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공약을 했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무료 공약이 있었고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도 시내버스 무료 공약이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제한이 나온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이며 최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급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무산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3월달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정책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트렌드라디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분들을 위한 정보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